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니까 갑자기 막 흥분했어요. 아, 진짜 관심이 너무 많은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잘하는 거 말고 데이터화해서 고객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데이터 인사이트를 분석하고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마인드가 뭘 것 같으세요? 이해? 이해도 중요하지. 네. 제가 생각할 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고 그걸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주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마인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현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가 아니라 이 강의가 아니면 이 사업이, 이 영업이 더 잘 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가인지 컨설팅의 매니저님들은 엄청 일을 잘 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좋은지를 받지만 그게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사이트를 주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 잘 쓰여서 데이터를 잘 쓰게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쵸? 근데 그러려면 물론 아까 경영자분들도 그래 잘했네 그럼 이걸로 또 뭐 해보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했지만 또 말하는 사람도 이게 문제예요 저게 잘못됐어요 지적이 아니라 얘만 고치면 저희가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이 이런 불만을 이런 식으로 고치면 고객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잘 되기 위한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좀 더 받아들여질 거고 내가 만든 인사이트나 데이터 결과가 더 잘 적용될 거잖아요. 그 인사이트가 멋지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늘 아는 뻔한 결과를 숫자로 검증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바꿔야겠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이걸 좀 더 바꾸면 잘 되겠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근데 네네. 보면 네. 지금 매니저님은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데이터 전문가들 분석하는 친구들은 그걸 잘 못해요.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잖아요. 이과 출신들, 문과 출신 나누는 건 아니지만 되게 직설적이기도 하고 숫자로 멋없이 딱딱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인문학적인 사고 베이스를 가진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더 말랑말랑하게 현장에 잘 쓰일 수 있게 잘 붙게 딱딱하면 잘 안 붙잖아요. 말랑말랑해야 잘 붙죠. 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니까 갑자기 막 흥분했어요. 진짜 관심이 너무 많은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잘하는 거 말고 재미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잖아.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엣지가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영역이 데이터가 아니어도 되지. 근데 내가 데이터까지 잘하면 얼마나 더 멋져요. 데이터를 할 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하죠. 네. 그럼 이제 하는 일에서 내가 이걸 데이터로 뭐부터 해볼까? 라고 고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약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후기들을 정리할 때 보면 한두 개의 후기들만 가지고 평할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또 본인의 생각이 겹쳐져가지고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들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숫자로 객관화시켜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을 바꾸면 내가 분석한 인사이트가 좀 부족해도 그게 잘 쓰여져서 우리가 좋은 인사이트야 아니야는 사람들이 듣고 공감하는 인사이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중요하잖아. 그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트렌드 책이 되게 많죠. 네. 해마다 나오죠. 네. 그 트렌드 책을 보면 무슨 생각해요? 처음에는 엄청 새롭다 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그렇지. 끝이잖아. 맞아요. 그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인력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로 숫자로 한번 증명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제 그 인사이트가 나에게 써먹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막 트렌드 책이 엄청 많이 팔리지 않아요.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죠. 과거에 엄청났죠. 사람들이 트렌드를 딱 키워드를 정리해 주니까 우와 이랬는데 요즘은 다 그래서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그냥 뭐 키워드 그냥 서점에서 책 앞페이지 목차만 보면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써먹지? 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그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막 정말 인사이트가 있네 없네가 중요한 것보다 용기를 가지시라고. 전 항상 이게 정말 좋은 데이터일까를 엄청 네네. 고민했었는데 네, 그게 네. 아니라 이게 정말 네네. 써먹을 수 있는 네네네. 데이터가 꼭 좋지 않아도 되지. 부족해도 되고 네네. 건수가 얼마 안 돼도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자꾸 잘 써먹어서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경험을 갖게 되면 좋을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써먹으려고 할 때 대상에게 그 인사이트를 설명할 때 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거나, 아니 사실은 그런 마인드도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불쾌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항상 우리는 내가 만든 인사이트로 도움이 되게 하고 싶어요 의 마인드로 하는 게 써먹을 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잘 써먹으면 그럼 용기를 갖겠지. 처음에 작지만 하나씩 해보세요. 그건 궁금한 게 자사 사이트에서 얻는 그런 데이터도 있겠지만 네네네. 사실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좀 다른 쪽에서 그럼요. 어떻게 얻을 수 네네. 있어요? 외부 데이터도 많이 얻죠. 지금도 보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다른 데서 했던 얘기들을 막 이렇게 크롤링 해와서 네. 스크래핑 해가지고 정리해 주잖아요. 네. 그것도 유사할 것 같아요. 가인지 캠퍼스의 평판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온 기사들의 이제 댓글들을 모아서, 아니면 댓글 제목들을 모아서 긍부정을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흔한 방식이니까. 인스타그램에 가인지 캠퍼스 한번 해보면 홍보 기사 외에 누군가가 이제 내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린 글들이 있는데, 긍정이냐 부정이냐 떠나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냐 아니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가인지 캠퍼스 해시태그를 딱 걸어가지고 인스타에 찾아봤더니 글이 얼마 없어. 그럼 우리는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 받지 못하는 걸 수 있고, 근데 막 홍보성 글이 아닌 캠퍼스의 강의를 듣고 구독자들이 막 올린 글들이 많아요. 그 숫자만으로도 올라가네 줄어들었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은 외부 데이터로 가져와서 우리의 평판도 만들고, 내부의 이제 평판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우리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이런 걸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증강치는 진짜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말, 나쁜 말만 보지 말고, 연예인들 중에 막 이상한 스캔들 막 일부러 기사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많이 바이럴이 많이 일으켜져야 버즈가 많이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양이 많아져야 되고, 그 안에서 긍정이 많아지면 좋죠. 부정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나쁘지만, 사랑의 반대의 말은 무관심이라며, 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먼저 파악하고 그 안에서 긍정이 많아지게 하려는, 예를 들면 그런 게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통 막 그로스 해킹 이렇게 요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한창 유행이었다 요즘도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보다 이런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훨씬 잘할 수 있다. 두 개의 영역은 다르다. 그죠?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만드는 영역과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사이언티스트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다양한 인문학적인 경험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정말 궁금한 건데 어. 이제 팀원 분들에게 네, 네. 고민이 있다고 이제 네. 사모님을 찾아오시면 네.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에요?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면 일에 대한 네, 고민이에요? 일에 대한 이런 제가 하는 어. 데이터 인사이트에 대한 좀 궁금하다. 이런. 보통은 이제 그런 인사이트들을 이제 네. 내고 싶은데 안 되면 같이 듣죠. 들은 다음에 네. 이제 고쳐주죠. 근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한창 막 바쁘게 일할 때는 잘 못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지적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너무 잘하려는 욕심. 그래서 네. 보고 싶은 인사이트가 막 100가지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가지치기. 1, 2, 3, 4, 5, 6, 7, 8, 90을 얘기하면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그 친구는 3번. 나는 2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러면 2번, 3번만 먼저 해볼까? 우리가 합의를 하죠. 힘들어요. 합의를 하죠. 요즘 친구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정말로 프로액티브하게 열심히 일하고. 여기 가인시 캠퍼스에 계신 분들도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 그죠? 그렇지.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리더가 되게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고 하면 못 들고 오겠지.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거나 그냥 뭐 딴 데 가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저 다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선배가 곧 될 거니까 네. 후배한테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그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지치기. 가지치기. 일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다 하고 싶어 해. 아니면 순서를 정해주는 거지. 그건 아직 밑에 친구들이 못하는 일이니까. 그치? 그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10개야. 그러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생각해서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네. 그거부터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